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테마 21부터 27까지 그 공인중개사 법령 끝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 21, 업무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의 비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은 개업공회사한테 하는 거고, 자격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소속공회사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의 처분권자는 누가 됩니까? 개업공회사한테 처분하는 거니까 등록관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은 누구? 시도의사가 되는데, 어떤 시도의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는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한다? 개업공회사. 개업공회사한테 업무정지 처분하게 되고, 자격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소속공회사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한테만 이 자격정지 처분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기간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전부 다 몇 월? 6월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그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하게 됩니다. 처분의 효력은 둘 다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결격서에 해당되는 기간이 업무정지 처분은 폐업하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서에 해당되고, 자격정지 처분도 정지기간 동안 결격서에 해당이 됩니다. 시효제도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이번 회의를 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동안 시효제도가 적용이 되는데, 자격정지는 시효제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업무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잘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 이번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아닌 자가 개업공회사가 되겠죠. 개업공회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첨가된 규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 등의 금지행위 중 두 가지, 밑에 두 가지 새로 첨가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시세, 그 다음에 단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회사 등의 업무 방해행위 5가지, 이게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새로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그래서 이제 특정 개업공회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즉 특정 개업공회사 등에게만 중개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회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회사 등의 정당한 표시 광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가 되겠죠.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높게
표시, 그 다음에 광고가 됩니다.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상금 지급 대상이 이렇게 이제 그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2가지와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방해행위 5가지. 요게 저기 뒤에 가보면은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포상금 지급 대상에 이 새로 첨가가 됐으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 23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그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운영, 이 2개를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주체는 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7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금지행위에서 2가지, 시세단체,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방해의 5가지,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 그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탁기관의 업무로서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기본 모니터링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실시하니까는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며칠 이내, 이 30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지 모니터링은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그 다음에 신고사항에 대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의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시도의사 등록관청의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는데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여기 이제 10일 이내가 되겠죠.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는 완료한 날로부터 역시 똑같이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에 통보를 하게 되고 매월 언제까지?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및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를 해준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작성 승인에서 이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은 운영규정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위탁받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되겠죠. 한국부동산원은 운영규정을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과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이 2개를 잘 비교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개 법령 및 실무는 이런 거를 비슷한 개념을 혼동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는 이 2개를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재입니다. 제재는 행정처분과 벌칙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행정처분으로는 총 5가지가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뭡니까?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이렇게 이제 5가지 행정처분이 있게 됩니다. 처분 대상자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규정되어 있다? 소속 공회사한테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 처분권자는 시도의사가 되는데, 어떤 시도의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되겠죠.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이 개업공회사를 대상으로 등록 관청에서 하게 되고,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행정형벌로서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 1년 이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 행정질서벌로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와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 이렇게 해서 행정형벌 2가지, 행정질서벌 2가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유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유들을 전부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 누구?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등록을 하기는 했지만 거의 무등록인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그 다음에 개업공회사 등의 금지행위에서 밑에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증서를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거나 증서를 직접 거래하여 투기하거나 시세를 조정하기 위한 단체 구성은 금지가 된다. 여기 이제 금지행위에서 이 밑에 나오는 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소 교류행위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개업공회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다른 개업공회사 등을 부당하게 어떻게 차별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어떻게 방해하는 행위가 되겠죠.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가 이렇게 해서 이제 12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할 때 개업공회사 등의 금지행위 5가지, 부동산 거래소 교류행위 5가지, 여기다가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요거만 첨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1년 이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는 종류가 좀 많아서 한 글자씩만 연결을 시키면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쭉 공부하시면서 느끼시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가씨는 누구? 이양. 저는 일편단심 이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이하 지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는 이, 양, 그 다음에 이, 양, 정, 비, 하, 하급, 임, 명, 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사, 그 다음에 명, 광 요거 3개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공통점은 아닌자가 되는 거죠. 아닌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 이런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이중 등록이 되겠죠. 이중 등록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당된다. 여기 이제 이중 소속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양은 양도대여가 되겠죠. 그래서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둘 이상의 사무소가 되겠죠. 그래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자, 양은 이건 이제 자격증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정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정자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공개임의 위반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도록 한 경우 B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 비밀준수 의무 위반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4는 공인중개사의 사자가 되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4급은 금쟁에서 위에 4가지가 됩니다. 금쟁에서 위에 4가지 매매는 서로 어떻게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쟁이를 암기를 하실 때 매매는 서로 협조하여 보수를 받는 것이 중요사항이라 쉬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1-1 이렇게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은 임시 중개실물이 됩니다. 임시 중개실물을 설치한 자, 명은 이 사무소 명칭의 명자가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광은 광고가 되겠죠. 역시 누가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1-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양 정비사 4급 임명광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암기를 하시고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해서 알아두시는 게 사, 명, 광 이렇게 된다고 했죠. 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명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 광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개사가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 중개사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무등록 중개업자로 가기 바로 전 단계니까 한 단계 낮은 1-1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질서벌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는데 이 과태료 처분 사유는 쭉 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맞장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하게 되고 시도의사는 공인중개사였던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받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하게 되고 등록관청에서는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재단이 된다고 했죠. 재단.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얼마? 500만 원이 과태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였던 자, 개업공개사, 개인에 대해서는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딱 3개는 별도로 접근액이 드는 거죠.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 확인설명 의무 위반 500만 원이 과태료, 그 다음에 이 허위 광고, 이 허위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 이렇게 이제 그 3가지를 별도로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유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유를 접근할 때 지금까지 이 사유를 전부 다 외워야지만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500만 원이 과태료 처할 수 있는 2가지.
이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그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500만 원이 과태료 처분 사유, 여기 운영규정 위반이 되겠죠. 운영규정 위반이 500만 원이 과태료,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위반 이렇게 됩니다. 공인인계사표에 대해서 이 500만 원이 과태료 처분 사유, 운영실적 미공시, 이게 뭡니까? 공제사업이 되는 거죠.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무슨 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에 위반한 경우, 이게 간단하게 국토부 장관이 시키는 거 안 했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 이렇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도의사가 공인인계사였던 자에 대해서 100만 원이 과태료 처할 수는 딱 하나죠.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7일 이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500만 원이 과태료 처할 수 있는 경우 딱 하나.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등록관청에서 개업공인세에게 500만 원이 과태료 처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설명에 뭐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허위 표시 광고가 되겠죠. 허위로 중개사물의 중개를 위한 표시 광고를 했을 때 500만 원이 과태료. 이게 이제 새로 첨가된 이런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세에 대해서 100만 원이 과태료 처할 수 있는 경우 총 8가지가 되는데 종류가 많아서 한 글자씩만 연결을 시키면 개의증, 인명표, 휴업 그냥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개의증, 인명표, 휴업. 그래서 개는 등록증 등 개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이는 사무소 이전이 되겠죠.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증은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인은 중개인의 인자가 됩니다. 중개인이 사무소 명칭 위반. 중개인은 공인인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사무소 명칭을 공인인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공인인계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1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명은 사무소 명칭이 되겠죠. 누가 사무소 명칭에 위반했을 때 이거는 개업공인사가 됩니다. 개업공인사가 사무소 명칭에 위반했을 때, 표는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에 위반했을 때, 그러니까 개업공인사의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되고, 휴는 휴업이 되겠죠. 그래서 휴업신고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업은 업무보증의 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보증 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은 이렇게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하시고, 이 내용은 나중에 암기를 하지 않고 정답을 찾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 시간에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익숙해져야 되니까 지금은 암기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칙까지 해갖고 이 공인인계사 법령 파트에 대한 익힘장 테마 27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인계사 법령에서 나오는 문제 숫자가 27문제 내지 28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 27로 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힘장 2, 3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2, 3는 2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3는 중개 실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 실무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보통 12문제 내지 13문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테마 13개 합쳐갖고 총 테마 40개로다가 이 익힘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